여러분, 발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발표가 뭘까요? 누구나 그러겠지만 갑자기 즉석에서 말을 시키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앞에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즉석에서 스피치 상황에 마주했을 때 여러분 당황스러운 적 있으시죠? 저조차도 물론 스피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다들 어려우실 텐데요. 그러면 즉석 스피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즉석 스피치의 4단계 비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1단계는요. 청중과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합니다. 낯선 청중과 어떤 벽이 좀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스를 이끄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닫힌 질문은 yes와 no를 이끌 수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그 중에 청중이 yes라고 답할 수 있는 공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얘기를 질문으로 꺼내면 좋을까요? 자, 청중이 관심 있는 이야기, 좋아하는 이야기, 그리고 청중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그리고 날씨 얘기를 주로 많이 꺼냅니다. 이 세 가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불편한 거 청중이. 자, 예를 들면 여기 오시느라고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여기 찾기 어렵진 않으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청중이 관심 있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기대가 많이 되시죠?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청중과 나와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중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청중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청중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발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나의 관점에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발표는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발표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이 발표를 잘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청중을 분석해서 청중이 불편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청중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관심사가 무엇일까? 자,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 청중들은 어떻게 느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날씨 이야기 해볼게요. 자, 날씨. 오늘 날씨에서 청중들은 어떤 것을 느낄까? 이것을 그대로 끄집어내면 돼요. 예를 들어 요즘 더워지고 있는데 아직 5월인데 날씨가 초여름처럼 많이 덥죠? 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청중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청중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던져서 청중과 나와의 벽을 허무는 작업.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오프닝에서 어떠한 질문을 던질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야외 행사에서 MC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이제 강가 주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너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요. 처음에 아직 봄 날씨인데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죠. 이 바람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날씨에 대한 부정적인 날씨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청중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중을 높여준다면 어떨까요? 청중에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발표자에 대한 호감을 얻게 되겠죠.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시고 열정적인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뭐 기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던지죠. 청중한테 감사의 인사와 그 다음에 청중을 칭찬할 수 있는 것, 그런 멘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매번 쓰는 멘트, 식상한 멘트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청중이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과 감사의 멘트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자녀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칭찬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5월이었는데요. 그때도 날씨가 화창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봄나들이도 가고 싶을 텐데 뭐 꽃 구경하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와주신 그런 학부모님들이 정말 현명하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고 싶으실 텐데 그곳에 가지 않고 이 자녀 소통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들어주시기 위해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현명한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눠볼까요? 이렇게 덕담으로 한번 시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청중이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면 강연자로부터 어떨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호감을 얻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게 되고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질문을 던진다. 자, 예스를 이끄는 닫힌 질문을 만든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청중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멘트. 아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스토리가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뭐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건데요. 직접 경험은 내가 직접 경험했던 거,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이야기들, 현장 스토리텔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간접 경험은 내가 책, 뭐 영화, TV, 뭐 뉴스, 인터넷 기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내가 간접적으로 접했던 이야기들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스피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 스토리텔링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경험을 활용한 예시인데요. 예문을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때는 고수따감께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수따감께란 고유명사, 숫자, 따옴표, 감정, 깨달음이죠. 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예문을 통해 알아볼까요? 제가 이 모임에 나오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는 회사를 다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무료한 생활에 무엇을 배울까 고민하던 순간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 동창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랑 한번 색소폰 동호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색소폰을 배우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배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나와보니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직접 경험을 활용한 예시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간접 경험을 활용한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세바시의 강연을 즐겨 듣는데요. 얼마 전 들은 경성대학교의 김선진 교수님께서 사는 게 행복해지기 위해 재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펀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F. free. 먼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자유가 필요하고 U.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N. network.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익숙하지 않은 변화와 만남을 만들기 위해 관심 있는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았고 그중 제가 관심 있는 독서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시는 세바시라는 강연을 듣고 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발췌해서 인상 깊었던 구조를 활용을 한 건데요. 이렇게 간접 경험의 소스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관심을 보인 만큼 그만큼 스피치의 소재는 무궁무진해집니다.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죠. 써먹을 일이 없겠죠. 그렇죠.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메모로 기록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경험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저도 이 스피치를 가르치면서 직업병이 생겼는데요. TV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항상 이거 한번 스피치 강연에서 활용해 봐야 되겠다. 이 얘기 우리 수강생들과 나눠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메모하고 기록하고 캡처하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금방 지나쳐 버리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메모, 기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말들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들었던 이야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세 번째 스토리텔링은요. 현장 경험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때요? 사람들과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대화가 있잖아요. 미리 가서. 자, 그럼 그 대화의 소재들을 활용해서 스피치의 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요. SNS로만 참여하다가 오프라인 모임에 처음 나오니 더 반갑고 좋네요. 여러분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나으신데요. 처음에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라서 참 낯설고 어색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곳에 보니까 20대 분도 많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일찍 와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A씨께서는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7시에 대구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20대의 젊은 나이에 책도 한 권 내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에게 강연으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20대의 방황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일화인데요. 어떤 모임에 가서 저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에피소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즉석 스피치 때 이렇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이야기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스피치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명심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직접 경험, 두 번째 간접 경험, 세 번째 현장 경험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자, 여러분 관심을 가질수록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요. 포부, 바람, 그리고 청중을 참여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요. 이 모임이 어떠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 되면 좋겠는지에 대한 청중에 대한 바람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바람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도 행복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부부소통 강의를 했는데요. 처음에 오프닝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부부소통법. 그래서 자, 3S 질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꾸 정말 남편만 들어서 힘드시죠? 자, 이렇게 공감 질문을 던졌고요. 자,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냐. 여러분들의 상처받고 힘든 그런 마음을 힐링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성중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 예, 이렇게 즉석 스피치를 하게 되면 청중이 더 호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 청중을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중에 대한 참여. 이건 난이도가 조금 높은데요. 처음에 안 하시면 정말 어색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게 되면요, 정말 청중과 더 친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덕담을 서로 나누게 한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악수를 나누게 한다던가 박수를 치게 한다던가. 여러분, 격려의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면서 유도하는 거 있죠. 자, 이때는 뭐 어떨까요?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멘트를 활용하시면 돼요. 제안형으로요. 합시다. 자, 이런 거 어때요? 좀 강하게 들립니다. 이런 어감이 강한 멘트는 좀 생략을 해주시고요. 그것보다는 어떨까요? 좋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제안형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눈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볼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중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도 즉석 스피치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강연자들이 한번 즉석 스피치를 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좋겠습니다 라는 뭔가 청중에 대한 메시지와 포부, 그리고 청중에 대한 참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즉석 스피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자꾸 해보셔야지 정말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죠? 닫힌 질문, 예스를 이끄는 질문을 만들어라.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요. 자, 둘째, 청중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었죠. 자, 세 번째는 뭐였죠? 스토리텔링, 직접 경험, 간접 경험, 현장 스토리텔링을 활용해라.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포부, 바람,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뭐 이렇게 제안형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청중에 대한 참여, 뭐 박수라든가 뭐 서로 덕담을 나누게 한다던가 뭐 눈인사를 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즉석 스피치 이 4단계를 아시면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실천해 보세요.